자, 요 정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34조이랑 12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34조이랑 12호. 자, 저 기본 강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보여지는 화면으로 가능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그래도 좀 프린트물을 뭐 참고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참고 자료는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링크를 달아서 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. 자, 그러면 나는 이번 4일차 프린트물 보시면 챕터 27입니다. 챕터 27. 자, 거기 품지로인 동그라미 치시고요. 품지로인. 이제 뭐 필기구가 있으시거나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,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. 품지로인. 자,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 해서 요거는 12호 전단이라고 표시합니다. 왜냐하면 12호는 품질오인이 앞에 써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수요자 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수요자 기만과 관련된 게 우리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9호 내지 13호와 관련이 있고요. 12호 전단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12호 전단은 품질오인이라고 해서 뭔가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면 등록 못 시키겠다, 이런 겁니다. 자, 뭐 어떤 감은 안 오시죠? 그러면 품질 오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있죠. 나중에 이제 암기하실 거니까 이런 게 있고요. 품질 오인의 태양,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성질을 오인하는 게 있다.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. 거기에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, 품질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, 그 다음에 우열, 좋냐 나쁘냐는 따지지 않는다. 요거 이제 뭐 채색을 하시거나 줄을 치세요.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. 품질 오인이 뭔지를 우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. 나중에는 이제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걸 암기를 하실 건데 그건 나중이고요. 우선 이해를 하셔야죠. 자, 그러면 상표 요 가로쳐져 있는 게, 이거 뭐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. 요 가로쳐져 있는 게 상품입니다.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게 상표예요. 다른 거절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고요. 우선 품질 오인이라는 게 뭔지. 이게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를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.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. 가정. 항상.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. 자, 그러면 자, 상품이 소금이에요. 근데 상표가 슈거래요. 슈거. 그거 웃기잖아요. 상표를 딱 봤는데 슈거인데 실제적인 상품은 소금이에요. 완전 상품이 전혀 다른 거죠. 슈거면 설탕과 관련된 게 있어야지 왜 소금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상품 자체에 오인을 할 염려가 있다 이거죠. 그렇죠? 슈거를 보고서 뭔가를 사려고 했더니 소금이야. 비슷하게 보드카라고 돼 있어서 사려고 했더니 소주예요. 그렇죠?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가정하시면 돼요. 실질적으로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실질적으로 얘가 소주에다 보드카를 넣네 안 넣네 따질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 상품을 딱 주어져 있는 걸 보고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상표가 보드카인데 상품이 소주면 어떡해? 말이 안 되잖아요. 이거 마찬가지죠. 돼지고기라고 돼 있어요, 상표가. 근데 오리고기라고 돼 있어요. 오리고기가 상품이에요. 등록이 안 되겠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나노 OLED 돼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요거부터 좀 어려워요. 요거는 이제 상품 자체가 벌써 이상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, 자, 태양전지입니다. 자, 나노 OLED입니다. OLED는 이제 뭐 따로 우리가 좀 특정한 상품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. LED 뭐 이런 거. 근데 이제 여기 나노라고 돼 있죠. 자, 그러면 OLED가 관련된 태양전지인 건 알겠는데, 자, 나노. 우리가 나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그 세밀화 좀 약간 단위잖아요. 이거를 되게 아주 상세한 단위로 정밀하게 하는 건데, 나노 방식으로 이루어진 OLED다라고 보여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거죠. 나노 방식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? 태양전지가. 실제로 나노 방식으로 쓰든 아니든 상관없어요. 이건 딱 보는 순간 태양전지가 나노 방식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. 오인이 생기는 거예요. 가정입니다. 가정. 실질적으로는 나노 방식으로 써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어쨌든 상표 자체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. 한번 자꾸 예시를 들어볼게요. 자, 야콘이라는 건 어떤 재료예요. 원재료. 뭐 이렇게 명언을 만들거나. 근데 자, 냉면이라고 돼 있죠. 근데 상품이 냉면인데 야콘이라고 써 있어요.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? 야콘이 원재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근데 만약에 냉면에 약혼이 안 들어있으면 어떡할 거냐? 가정하는 거예요. 약혼이라고 돼 있는데. 그러면 요거는 원재료가 문제예요.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품의 재료 이런 걸 이제 성질이라고 하죠. 그래서 품질이에요. 품질 오인. 뭐 성질, 품질 이런 것들. 그걸 가정을 하면 오인이 생긴다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뭐 통용 굴사랑 돼 있습니다. 자, 요게 문제인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도 통영 이런 어떤 지리적 명칭이 나오면 여기서는 산지예요. 굴사랑인데 상품이 굴이잖아요. 그러면 산지가 통영인 거를 얘기를 한다고 딱 보여줄 거예요. 통영 굴사랑 누가 봐도.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하죠. 이 굴이 통영께 아니면 어떡할 거냐. 통영이라고 막 해놓고서 오인이 생긴다 이거죠. 그렇죠? 이거를 품질 오인이라고 합니다. 가정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것도 금홍 어떤 상표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 금산이라고 해놨어요. 이게 또 산지죠, 산지. 그건 인삼이에요. 자, 그러면 상품이 그냥 금홍 인삼 그랬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. 그렇죠? 근데 금산을 괜히 넣으니까 금산 인삼인데 금산에서 난 원래 금산 지역이 유명하잖아요. 근데 금산에서 난 인삼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? 가정을 하면 오인이 생겨요. 자,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. 품질 오인. 품질 오인. 그래서 나중에 대신 이제 이건 뭐 거절이유가 나와도 극복은 되게 쉬워요. 이거는. 그래서 우선은 극복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품질 오인이라는 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난 인삼이야.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렇죠?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그 다음에 품질이 좋냐 나쁘냐 따지지 않고요. 그래서 실질적인 건 따지지 않는다. 요게 품질 오인의 개념입니다. 그런데 이제 요거는 품질 오인이 왜 중요하냐면, 자, 품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33조 1항 3호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건 33조 1항 3호와 품질 오인 34조 1항 12호 전단은 배다른 형제다. 아주 잘 같이 나오는 부분이다. 라고 강조드려요. 얘는 이제 성질 표시라는 거잖아요. 아마 1차, 2일차 때 했었던 것들인데, 자, 요게 연관이 됩니다. 그래서 요런 것만 좀 간단하게 적어 두시고요.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품질 오인도 무등록 사유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12호 전단까지 좀 중요했고요. 그 다음에 15부터 19호는 뭐 이렇게 실제로도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게 있는지 그 정도만 볼게요. 그래서 뭐 교재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. 교재에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표시하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. 15호부터 19호까지는 아, 이런 게 부등록 사유로 돼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시험 공부하실 때도요, 이거는 그냥 요건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지 뭐 판례가 있거나 이렇게 많지 않아요.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. 15부터 19호까지는. 자, 15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. 상표 등록을 받으면 또 아니면은 이걸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. 자, 상품의 포장에 기능을 확보했다. 요 기능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나중에 기능만 있는 경우는 여기 뭐 서비스인데 입체적 형상, 색채 조합 냄새만으로 된 상표라고 되는데 얘에 기능을 확보하는 데만 돼 있다.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. 요거를 기능성 원리라고 합니다. 기능성. 그래서 얘네들은 등록이 안 돼요. 상표에서 이런 거는 왜 등록이 안 되냐? 특허로 보호해라. 기능적인 거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요게 키워드고요. 15. 뭐 특별히 외울 거나 그럴 게 없어요. 대신 이제 나중에 입체 형상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기능성에 대해서 시험 좀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겠죠. 기능성이 아직 뭔지는 모르시잖아요. 그다음에 16호 보겠습니다. 16호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WTO 트립스입니다. WTO 트립스 국가.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. 한 200개국까지는 안 되고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한 180에서 200개국 될 거예요. 그 회원 국가에 내에서.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포도주,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, 요게 키워드예요. 자, 그럼 포도주나 증류주의 어떤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유명한 데가 어디냐? 프랑스죠. 뭐 칠레, 미국 이런 데들. 프랑스, 우리가 뭐 보졸레 누보,
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샴페인. 다 이런 게 와인 이름이지만 이게 다 어디냐면 산지예요. 산지. 그 지역에. 그렇죠? 그래서 막 뭐 저도 이제 막 뭐 좀 CEO들도 좀 만나고 이제 영업하려고 일부러 와인도 이렇게 마셔보려고 하는데 가면 막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. 와인이 또 맛있으면 또 맛있기도 한데 그러면 막 공부를 해야 돼요. 막 어디 산지가 어떻고 이 맛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너무 모르면 또 그렇거든요. 어느 정도 아는 척도 하고 또 예, 그러려면 대화도 좀 되려면 그러면 이런 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보호가 됩니다. 이게 이제 16호가 98년도에 도입된 규정인데 그 프랑스 걔네들이 이런 거 해놓은 거예요. 혹시라도 와인이라든지 그 와인과 관련된 뭐 보졸레 누보 이런 거를 누가 상표 출원을 했다.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상표로서 상품을 포도주, 중류주로 했어? 거절시키게 해놨습니다. 그렇죠? 걔네들이 막 이렇게 도입이 된 거예요. 걔네들 때문에. 네? 저기 프랑스 뭐 이런 애들 때문에. 그렇죠? 요게 그런 규정입니다. 그래서 요건을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긴 한데 요게 키워드입니다. 16호. 16호. 근데 16호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. 나중에 제척기간 이런 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척기간이 있습니다. 이거는. 제척기간이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. 제척기간은 원래 34조 1항 6호부터 10호 그 다음에 16호입니다. 그 다음에 35조 이렇게 되거든요. 제척기간이 있는 거. 5년 얘기하는 거잖아요. 16호가 제척기간이 있어요. 요거. 네,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뭐 딱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. 아, 이거는 그냥 포도주, 중류주, 프랑스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뭐 와인을 좋아하시면 또 어쩔 수 없고요. 자, 그렇고요. 17호 가겠습니다. 17호 보시면 식물식품정보법의 109조에 따라 등록된 이제 키워드가 요거예요. 품종명칭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종자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품종 명칭을 이제 식물식품정보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상표로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 품종 명칭 그런 것들은 등록을 안 시키게 합니다. 상품도 그렇고요. 상품이 동일 유사. 그래서 이거는 품종 명칭을 보호하는구나. 이거는 특정인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돼. 누구든지 품종 명칭을 써야 되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품종 명칭 되게 많거든요. 뭐 벼도 있을 수 있고, 뭐 과일 쪽에도 있고, 뭐 그렇죠. 식물에 관련돼서 품종 명칭은 이제 개발을 해서 막 품종 명칭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놓잖아요. 그럼 상표로서 못 써요. 그래서 요거는 미리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. 개발을 하셨다 그러면. 그렇죠? 왜냐하면 이게 먼저 품종명칭이 먼저 돼 있으면 등록된 품종명칭은 이제 나중에 상표 출원하려면 등록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요거는 뭐 17호는 품종명칭과 관련돼 있구나. 식물식품정보법 제109조 이렇게. 어렵지 않죠?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. 실제 시험에서도요. 1차든 2차든.